1835년 9월 15일 갈라파고스 제도에 영국의 박물학자 다윈 일행이 탄 비그로가 도착했습니다. 갈라파고스의 생물들을 조사한 후 영국으로 돌아간 다윈은 여러 마리의 작은 새들이 모두 같은 종류의 새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들은 제각기 부리가 달라서 전혀 같은 종류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윈은 각각의 섬들의 자연 환경이 같은 종인 핀치 새들의 부리를 다르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론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생물 진화의 야외 실험장인 갈라파고스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파고스 제도는요, 남아메리카 에콰도르 본토로부터 서쪽으로 약 1000km 떨어진 적도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요. 태평양의 19개의 화산섬과 주변의 암초로 이루어진 섬 무리입니다. 또한 면적은 8010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의 전라북도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가장 북쪽 다윈 섬에서 가장 남쪽 에스파놀라 섬까지 220km 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북반구와 남반구 전체에 걸쳐서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의 공식 이름은 콜론 제도라고 하는데요. 섬 발견 당시에 많이 살고 있던 갈라파고스 땅거북에 유래해서 갈라파고스 제도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갈라파고스 제도는 적도 부근에 위치해 있어서 매우 덥고요. 섬마다 강수량의 편차가 매우 심해 건조기후부터 우림기후까지 모두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두 가지 계절이 있는데요. 12월부터 5월까지는 봄으로 평균 수온과 온도가 25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바람이 전혀 불지 않고 해가 자주 뜹니다. 반면에 6월에서 11월까지는 이슬비가 내리는 가루야 시기인데요. 수온은 22도 정도 되고요. 차가운 바람이 남동쪽에서 불어와서 잦은 비가 종일 내리고 짙은 안개가 섬에 자욱하다고 합니다. 수온이 낮고 강수량도 적기 때문에 적도에 위치하는데도 산호초가 없고 야자수도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먼 남미 대륙에서 바다를 건너와 이곳에 정착한 생물들은 육지와 고립된 탓에 오직 갈라파고스만의 방식으로 진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요. 먼저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제일 유명한 갈라파고스 거북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육지 거북으로 몸 길이가 평균 1.4에서 1.8m, 몸무게가 무려 400에서 500kg 정도까지나 된다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섬의 환경에 따라서 등 껍데기가 다른데요. 건조한 곳에 사는 거북은 목을 길게 빼서 높은 곳에 달린 먹이를 먹기 쉽도록 말 안장 모양의 등딱지를, 습지에 사는 거북은 풀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먹이를 주워 먹을 수 있도록 돔형의 등딱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갈라파고스 거북뿐만이 아니라 핀치 새들도 섬마다 부리 모양이 각기 다른데요. 열매를 먹는 부리는 굵고 강하며 꽃을 먹는 부리는 길고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바위 틈에서 먹이를 찾는 부리는 섬세하고 뾰족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갈라파고스는 섬마다 다른 기후를 가지고 있어서 같은 종의 동물이더라도 다른 형태를 보인다고 합니다. 또 고립되고 척박한 환경은 이곳만의 독특한 생물상을 형성시켰는데요. 바닷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바다 이구아나와 야행성 갈매기인 제비꼬리 갈매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갈라파고스에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해류가 흐르는 이사벨라 섬 주변에는 유일하게 적도에서 사는 갈라파고스 펭귄을 볼 수 있다고도 합니다. 갈라파고스 제도에 살고 있는 포유류미 조류, 파충류는 80% 이상, 그리고 고등식물은 약 40%가 고유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갈라파고스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희귀한 생태계 때문에 갈라파고스의 관광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외래종의 유입이 활발해서 그로 인한 생태계에 혼란이 생긴다고 합니다. 갈라파고스 국립공원 에노가 무도주 관장은 유입된 외래종이 몇몇 새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갈라파고스 군도의 생태계를 심각한 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미안하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리는TV였습니다.